자, 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제 오리엔테이션을 실력 올리기 관점에서 단어, 문법, 독해에 대한 설명이 됐어. 이게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력 올리기하고 점수 올리기라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고, 자, 실력 올리기는 단어, 문법, 독해 숙제를 어떻게 해오는지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해줬고, 자, 오늘은 점수 올리기 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모의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줄게. 자, 유형별 풀이 비법이 그러니까 빈칸 같은 고난도 유형을 어떻게 풀고 문장 삽입을 어떻게 풀고 이런 걸 선생님이 해주는 강의인데 현장 강의에서 가장 메인이 될 강의야. 자, 온라인 모의고사는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 거고, 자, 그럼 유형별 풀이 비법 교재는 자, 이런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유형만 1등급 킬러 문항만 유형별로 정리한 이런 여러 가지 교재가 있어. 자, 이런 걸로 수업을 하는데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문제풀이에서 정답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비교하는 거야. 뭔 말이냐면, 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맨날 답이 3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답이 3번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즉, 정답을 비교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과정이야, 과정. 즉, 답을 3번을 맞았어도 여기를 거쳤어야 돼.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치고 여기를 거쳐서 3번을 맞은 애하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결국 우연히 3번을 맞은 게 하늘과 땅 차이야. 뭔 말이냐면, 자, 관역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즉 이게 1학년 모의고사고 이게 2학년 모의고사이고 이게 3학년 모의고사야. 시험이 쉬울 때 어려울 때는 관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봐봐, 쉬운 문제를 풀 때 여기를 맞추느냐 여기를 맞추느냐가 쉬운 문제일 때는 똑같은데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풀었던 애들은 뭐야? 어려워지면서, 즉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처럼 어려워지면서 틀리게 돼 있다고. 근데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푼 애들은 문제가 어려워져도 계속 뭐야? 관역 안에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얘는 정답만 비교하는 애, 얘는 과정을 비교하는 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비교할 거고, 그래서 답이 3번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거쳤어야 돼. 왜? 이게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 보이지만 선생님이 보기엔 똑같아. 기출문제는 완전 표절이야. 똑같은 문제야. 어떤 관점에서? 요 관점에서 보면. 즉 여기 이 출제 의도는 항상 반복이야. 근데 답이 바뀔 뿐인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과정 중심으로 이해하면 모든 기출문제는 다 똑같아. 그래서 단순하게 한 문제를 맞는 게 아니고 유형 자체가 강해지는 거지. 빈칸 한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빈칸 유형 자체가 강해져 버려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도, 즉 관역이 좁아져도 항상 맞을 수 있으려면 뭐다? 정답 비교가 아니고 과정 비교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볼게. 자, 선생님 책 이게 있잖아. 여기에는 유형별 풀이 비법하고 문법하고 독해가 있다는 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자, 그 중에서 유형별 풀이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각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정리되어 있어. 자, 주제는 이렇게 풀어라. 일치 불일치는 이렇게 풀어라. 어휘 낱말은 이렇게 풀어라. 빈칸은 이렇게 풀면 된다. 흐름 무관은 이렇게 풀면 된다. ABC 배열은 이렇게. 문장 삽입은 이렇게. 요약은 이렇게. 장문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뭘 기준으로? 기출문제의 과정을 갖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만든 거야. 따라서 요거에 맞춰서 풀어낸다면 기출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론이 정리가 됐을 거 아니야. 주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빈칸은 이렇게 풀어야지. 금방 선생님이 보여준 이제 이 교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재하고 동영상을 선생님이 링크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현장 강의를 듣게 될 거야. 그럼 너희는 이제 주제를 푸는 이론, 뭐 일치 이론, 어휘 이론 다 이론을 정리하게 되겠지.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이게 2시간이 안 걸려. 자, 이게 정리된 상태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론이 완벽한지, 그치? 자기 스스로 주제 푸는 법 떠올라. 오케이. 자, 빈칸 푸는 법 떠올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점검해. 오케이, 나는 이론은 완벽해.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그러면 그 이론에 맞춰서 스스로 풀어보는 거야. 검정펜으로. 반드시 검정펜 또는 샤프로 풀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수업 전에 해야 돼. 그래야 수업이 과정을 비교하는 수업이 될 수가 있어. 자, 나는 이제 주제를 푸는 이론을 알아. 그거에 맞춰서 검정펜으로 풀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이게 검정펜으로 쳐볼게. 그러면 내 스스로 이제 과정에다 연필자국을 남기는 거야.
자, 주제를 푸는 이론에 맞춰서 과정에다 연필 자국을 남겨. 오케이,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답을 찾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중요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했던 것 같아. 예를 드는 거야. 여기도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긋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답이 뭐다. 과정에 표시를 했잖아. 자, 선생님하고 분명히 이론이 똑같잖아. 내가 지금 주제를 푸는 이론을 알려줬고 너는 그걸 외웠잖아. 똑같은 이론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과정이 똑같아야 돼. 자, 그럼 너희들이 지금 여기 분필로 표시한 부분이 너희가 스스로 연필 또는 검정펜으로 표시를 했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풀어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빨간 펜으로 쳐서 비교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자기가 했던 부분에서 선생님이 우선 여기서 센싱하고 엑스퍼트에다 선생님 밑줄을 그었고, 그 다음에 소믈리에다 밑줄을 그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자, 트레이닝에다 밑줄을 그었고, 올 더 세임에다 그었고, 그 다음에 퍼퓸어에다 그었다고. 그럼 봐봐. 자, 나는 선생님하고 이거 일치했어. 자, 이것도 일치했어. 자, 이것도 일치했어. 그지? 자, 근데 내가 이건 놓쳤어. 그지? 이건 놓쳤어. 이걸 놓쳤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선생님은 표시 안 했는데 나 혼자 표시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일치한 이런 애들은 잘한 거야. 따라서 뭐야? 공부라는 건 자, 내가 잘한 거하고 못한 걸 나눈 다음에 못한 걸 잘하게 만들면 끝이라 했잖아. 단어장 외우는 것처럼 똑같아. 문제풀이도 선생님하고 나하고 일치하면 그건 잘한 거고 불일치하면 못한 거잖아. 그럼 이 불일치한 걸 일치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불일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우선 이건 중요한 부분을 놓쳤잖아. 이거 놓쳤고 이거 놓쳤고 이거 놓쳤고 이건 뭐야?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쳤다라는 나의 단점을 찾는 거야. 자, 요 두 개도 중요해. 이건 뭐야? 내가 쓸데없는 걸 세게 읽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문제풀이가 느려지고 부정확해져.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근데 난 중요한 걸 놓쳤네? 안 중요한 걸 강하게 읽었네? 이런 부분이 나의 약점이라고. 그래서 나만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만 뒤지게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다고. 즉 봐봐. 여기 있는 30명이 똑같은 이론을 공부했어. 내가 알려줬으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 근데 과정은 30명이 다 달라.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똑같은 강의를 해주지만 개인별로 선생님하고 불일치한 지점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제발 나만의 약점을 발견해라고. 그러면 학원 강의를 듣고도 개인과의 효과가 날 수 있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목표는 내가 학원 강의지만 개인과의 효과가 나게 수업 준비를 해올 테니까 너희는 선생님이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선생님과 같이 풀면 될 것 같아. 이론 점검, 스스로 검정펜. 자, 동일한 이론으로 동일한 문제를 풀었어. 그럼 우리 뭘 비교한다? 과정을 비교한다. 그럼 난 선생님하고 이건 일치했어. 잘했어. 자, 이건 불일치했어. 그럼 뭐야? 이게 나만의 약점. 됐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완벽하게 학원 강의를 개인 과외처럼 활용할 수 있게 돼. 자, 두 번째, 온라인 모의고사인데, 자, 듣기하고 독해인데 우선 듣기를 먼저 설명해 볼게. 자, 온라인 모의고사는 듣기는 월, 화, 금, 토 11시 하고 11시 30분에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온라인 관리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시간에 참여하면 돼. 최대한 참여하기 편하게 시간은 우리가 열어놨거든. 근데 그 시기마다 무슨 내신 시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예시니까 이거에 맞춰서 선생님하고 의논해보면 될 것 같아. 독해는 월, 화, 금, 토 11시 10분에 진행이 되고, 자, 듣기는 25분이고 독해는 45분이야. 근데 반드시 5분 전에 들어와서 뭘 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나는 이렇게 풀 거야 라는 루틴을 만드는 게 있거든. 그걸 꼭 해야 돼. 5분 전에 안 들어오면 못 들어와.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자, 11시에 들어오면 11시 5분에 시작한다. 그래도 무조건 뭐야? 11시까지 입장해야지. 안 그러면 못 들어와. 오케이? 우리가 줌 링크를 보내주면 그걸 타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시간은 요건 확정이야. 듣기 25분, 독해 45분. 근데 5분 전에 들어온다. 자, 구체적인 시간은 이건 선생님 현재를 기준으로 말해 놓은 거고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을 한번 하고 실제로 온라인 스텝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선 듣기 모의고사라는 건 이게 시즌 1이고 이게 시즌 2야. 그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듣기 교재는 따로 있어. 이건 고등학교 3학년용이야. 자, 그러면 목표는 두 가지야. 듣기는 자다가 일어나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듣기는 거의 맞아.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 거의란 말도 있으면 안 돼. 100% 맞아야 돼. 듣기를 가끔 틀려요? 택도 없는 소리야. 듣기는 절대 안 틀려야 돼.
두 번째,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어야 돼. 뭔 말이냐면 실제로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어놓지 않으면 시간 부족이 발생하는 수험생이 한 80%가 돼.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애들은 반드시 듣기 때 독해를 갖다 좀 풀어놓는다. 그거에 대한 공식을 알려줄게. 자, 듣기 시간에 독해를 푼다라는 건 듣기가 17개인데 두 개로 나눠. 자, 17개 중에서 10개는 독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풀고 7개는 왔다 갔다를 안 하는 게 좋아. 이건 선생님이 알려준 표준적인 건데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맞게 조금 바꾸는 건 가능. 자, 듣기 중에서 독해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그나마 어려운 거. 선택지가 영어인 게 한 6문제 있어.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이런 애들은 독해를 푼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듣기를 놓쳐볼 수도 있어. 너희들이 몰라서 이제 시험장에서 듣기를 갖다 하나 놓쳐보면 진짜 멘탈이 다 나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안전함의 관점에서 선생님이 이 7문항은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다. 자, 나머지 10개는 왔다 갔다 해도 돼. 즉, 듣기 중에서 요 7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엄청 쉬워. 귀만 있으면 맞을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저는 과연 이때 독해 중에서 뭘 푸는 게 좋을까요? 이 6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 왜? 이 6문제는 항상 정답률이 90%가 넘게 돼 있어. 그래서 요 문제는 귀만 있으면 돼. 이 문제는 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듣기 시간에 이게 자기가 만약에 시간이 좀 빠듯하거나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듣기 시간에 독해를 좀 풀어놓으면 좋아.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듣기를 갖다 절대 안 틀림을 전제로 독해를 푸는 거야. 듣기를 자신 없는데 독해를 푼다? 택도 없는 소리야. 뭔지 알지? 반드시 1번은 된 걸 전제로 2번이야. 만약에 1번이 안 된 사람 2번 아직 하지 말으라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어 1등급은 100점 중에 90점이 아니고 50점 중에 40점이야.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했잖아. 요 6문제는 정답률이 90%가 넘어. 그래서 뭐야? 얘들은 듣기 할 때 풀어도 전혀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다고. 연습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을 풀어놓으면 실제로 듣기하고 이것까지 풀면 한 50점 정도가 끝나. 그럼 나머지 50점에서 40점만 맞으면 1등급인 거지. 만약에 2등급이다. 그럼 뭐야? 50점 중에서 한 30점, 절반만 맞아도 된다고. 따라서 듣기 시간에 독해 6개 푸는 걸 갖다 한번 연습해보면 그걸 루틴으로 만들면 좋겠다. 됐지? 자, 근데 온라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반드시 데이터를 기록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상담을 할 때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할 때 자, 너 기존에 풀던 듣기 모의고사, 독해 모의고사 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야 내가 너한테 맞는 상담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로봇도 아니고 내가 상담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그 친구한테 맞는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 친구가 뭐야? 그러니까 병원에 왔을 때 자기의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여주면 의사가 빨리 진단을 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록해서 선생님 상담할 때 가져오면 선생님이 완전 맞춤형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자, 예를 들면 듣기 같은 경우는 우리 양식이야. 데이터 기록 양식을 나눠줄 건데 이렇게 돼 있어. 위에는 듣기 1번부터 17번에 대한 데이터를 하는 거야. 됐지? 여기다 하는 건데 자, 이따 말하겠지만 세 가지야.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 실수면 세모 이렇게 치면 돼. 다시 한번.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 근데 이건 표시하지 마. 이거 하면 너무 더 눈에 안 들어오더라. 자, 여기다가 맞은 건 굳이 표시하지 마. 틀린 번호의 X. 근데 틀리긴 틀렸는데 내가 졸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다. 그러면 세모를 치라고. 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듣기 실력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수를 하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식이 완전 달라지니까. 됐지? 요건 독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듣기 시간에 독해 푼 문항 번호를 쓰라고 돼 있어. 뭔 말이냐면 여기다가 선생님 저는 18번, 19번, 뭐 25번, 26번, 27번, 28번.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를 쓰면 돼. 똑같아. 틀렸으면 X, 맞은 거 쓰지 말고 틀렸으면 X, 실수면 세모 이렇게 치면 된다고. 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아, 이 친구는 이런 문제를 주로 풀고 결과는 어떻구나 이걸 봐줄 수가 있다고. 됐지? 자, 근데 선생님 저는 6개로는 부족해요. 더 풀 수 있어요. 그럼 뭐야? 그 밑에다 번호를 더 쓰라고 칸이 있으니까. 실제 기록 양식에 보면 몇 문제를 더 쓸 수 있는 칸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루틴을 갖다 확실하게 만들어 봐. 그래서 듣기 시간에 독해를 4개 풀 건지 6개 풀 건지 뭐 8개 풀 건지 그걸 갖다 여기다 데이터로 쭉 써주면 선생님이 상담할 때 이걸 보고 자, 너는 이런 변화를 주면 좋겠다. 아니면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양식의 데이터를 작성해야 되겠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온라인 조교 선생님이 알려준 번호가 있을 거야. 사진 찍어서 그쪽으로 보내. 그리고 줌에서 나가면 돼. 됐지? 근데 사진을 찍는 건 너희들이 제대로 했는지 거 확인하는 목적도 있지만 학원에 와서 다시 원생 기록부에 그걸 옮겨놔야 돼. 왜? 지금 이건 집에 있을 거고 내가 학원에서 상담하려면 학원에도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사진 찍어 놓은 걸 여기 학원에 와서 원생 기록부에다 그대로 옮기면 돼. X 몇 개 치고 세모 몇 개 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됐지?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이 작년에 상담을 해보니까 이 데이터가 있는 애하고 없는 애가 상담의 어떤 뭐랄까 밀도나 완성도가 너무 차이가 나. 오케이? 꼭 가져와야 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자, 이번엔 독해를 설명해 볼게. 독해는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고 시즌 3가 있어. 난이도는 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지? 시즌 1이 좀 편하고 시즌 3가 조금 더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독해 파트만 진행할 거야. 왜냐하면 말했잖아. 듣기 시간에 독해 푸는 연습은 별도로 우리가 할 거니까 여기서는 온전하게 독해 푸는 데만 집중을 할게. 그리고 45분이라는 시간 압박을 걸고 진행할 거야.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바라는 게 있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바라는 건 실력이 아니고 실수야. 뭔 말이냐면 봐봐. 아까 선생님 어떻게 한다 했어? 자, 5분 동안 점검을 하고 45분 동안 푼다 했잖아. 반드시 5분 전에 들어온다 했잖아. 왜 그래?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야. 즉 뭔 말이냐면 5분 동안 내가 독해 28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다 되는 거야. 즉 뭔 말이냐면 18번 목적은 어떻게 풀고 19번 신경은 어떻게 풀고 20번 주장은 어떻게 풀고 난 빈칸은 건너뛸 거고 문장 삽입도 어려우니까 건너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풀겠다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야. 5분 동안. 독해 28문제에 대해서. 됐지?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 거며 어떤 문제는 건너뛰어야지 시간 운영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걸 점검하게 될 거라고 이런 계획을 짜. 자, 그리고 이제 뭐야? 45분 동안 시간 압박을 걸고 푸는 거야. 그지? 그래서 딱 45분이 되면 이제 선생님이 끝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압박 없이 그 시험지를 다시 봐. 그래서 내가 했던 계획과 압박 속에서 나의 실천. 자, 나는 5분 동안 계획을 짰어. 그지? 그리고 45분 동안 그 계획을 실천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뭔가 불일치가 나타날 거라고. 즉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 뭔 말이냐면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게 발견이 된다고. 난 이걸 원해. 그렇게 해오면 그럼 선생님 실수만 계속 내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실력을 올려야 되고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하면 실수를 발견하는데 실수만 줄이면 되나요? 실력은 내가 현장 강의 때 올려줄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결국 막판에 실수 안 하면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게 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실력 올리기만 계속 하거든. 학원이라는 곳은 실력 올리기를 해주는 곳이지 실수 줄이는 걸 해주는 곳이 아니야. 선생님도 보면 막상 수능 끝나고 나면 열심히 했던 애들은 다 지가 원하는 점수를 받았어. 전제는 뭐야?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학원 안에서 실수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야. 어떤 애는 이런 실수를 하고 어떤 애는 저런 실수를 해. 그러잖아. 실력을 올리는 건 공통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실수를 줄이는 건 개인별 특수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실력 올리는 건 현장 강의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는 제발 뭘 해와라? 실수 줄이기를 해와라. 그래서 나는 주로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제발 기준은 간단해. 다시 풀었어. 근데도 틀려. 그럼 그건 실력이 없는 거야. 다시 풀었네? 그러니까 맞아. 그건 뭐야? 그건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푸니까 맞아. 근데 내가 아까 왜 이랬지? 그것들만 정리를 해보라고. 오케이? 실력은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해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식을 줄 건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는 거야.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그럼 나는 이런 유형이 약하다 정리할 수 있지. 또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막판에 되면 선생님이 네가 개인별로 약한 유형을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서 자, 역시 마찬가지야. 독해도 모의고사를 진행해. 자, 5분 동안 계획을 짜고 45분 동안 진행. 그 다음에 양식의 데이터 작성.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줌 나가기. 그 다음에 학원에 와서는 왜냐하면 상담 기록이 여기 있어야 나하고 학원에서 상담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다시 독해도 학원에 있는 양식에다가 정리하면 되겠네. 양식 없는 사람 달라 그러면 돼. 자, 그런데
독해는 표시할 때 아까 말했잖아. 자, 틀렸으면 실력으로 틀렸으면 X. 실수로 틀렸으면 세모. 근데 여기서 하나가 있다. 듣기하고 달리 독해는 뭐냐면 푸는 속도가 애들마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사람은 문제에다가 이렇게 시간이라고 쓰면 돼. 자, 실력이 없어서 틀렸으면 X, 실수로 틀렸으면 세모,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그럼 뭐야? 시간 이렇게 쓰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럼 여기 51분이라고 남아있는 건 뭐냐면 자, 45분에 풀어. 풀었지? 그러면 이제 다 끝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뭐야? 1회 모의고사에서 두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잖아. 그럼 요 두 문제를 자기 혼자서 다시 풀어라고. 모의고사 전체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자기 혼자 두 문제를 풀어. 근데 6분이 걸렸어. 두 문제를 푸는데.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야? 51분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45분 재고했는데 얘는 두 문제를 못 풀었고 이걸 6분 동안 풀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이 친구가 시간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쓰면 돼. 뭔지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하면 자, 다시 풀어도 틀린 건 실력이니까 실력으로 틀렸으면 X. 다시 풀어보니 맞아. 그럼 이건 실수로 틀린 거니까 세모. 자, 시간은 뭐다?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문제는 시간이라고 쓰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 자, 선생님 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엉망이야. 왜? 아니 일치 문제는 정답률이 90%인데 세상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뭔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43개를 풀고 2개를 못 풀었다. 그럼 이 두 문제는 어때야 돼? 반드시 풀어도 못 풀 만큼 어려운 문제여야 돼. 예를 들면 빈칸 34번 아니면 문장 삽입 39번 이런 거여야 돼. 근데 만약에 남은 문제 2개가 엄청 쉬운 문제야. 그럼 운영을 잘못한 거라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34번은 아 너무 어렵네? 빨리 패스해야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발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못 푼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는 뭐야? 내가 풀어도 틀릴 문제여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건 실력을 올리라는 게 아니야. X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제발 첫 번째 아 내가 시간 압박을 걸었던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내가 주로 하는 실수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어려운 문제를 빨리 패스한다든지. 그치? 그 다음에 문제 시간을 갖다, 아, 나는 예를 들면 30번이 끝나면 몇 분이 남아야 되고, 40번이 끝나면 몇 분이 남아. 이런 시간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시험에 대한 좋은 습관, 이런 걸 만들어라는 거야. 실력은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나만의 실수를 발견하거나 나만의 운영 노하우, 내가 시험 운영을 이렇게 해야지, 어떤 문제는 건너뛰어야지, 시간 운영 이런 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두 개가 온라인 독해 모의고사의 목적. 자, 다시 풀어도 틀린 문제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요까지. 자, 그러면 우리의 시스템은 두 가지야. 실력을 올리는 관점에서 단어 문법 독해가 있을 거고, 점수를 올리는 관점에서 유형별 풀이비법하고 온라인 모의고사가 있다. 됐지? 그럼 선생님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줬고 이제 이거 플러스 이걸 해준 목적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야. 그러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들었어. 그럼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라고 나한테 해도 되고 여기 학원에 있는 어떤 선생님한테 해도 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답해 줄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급할 땐 나한테 그냥 전화해도 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했네. 자, 고생했습니다.